자, 금년도 수시에서 서울대 합격하려면 내신이 얼마나 지원이 가능할까요? 우선 이제 그 서울대 수시에서 정시 확대로 인해서 인원에 좀 변화가 있죠. 인원에 큰 차이가 없는 학과도 있지만 인원이 대폭 준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서 이제 일반고하고 특목고 비율이 블라인드 평가하기 전에 1대1로 거의 비슷했거든요. 49.5 대 50.5로. 그런데 이번에 블라인드 평가를 하면서 그 일반고 비율이 46.7%가 됐고요. 특목고 비율이 이렇게 53.3%로 해서 무려 이제 5% 이상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대 수시 모집에서 금년도 이번에 치렀던 그 전년도 입시에서 교과보다는 비교과를 더 많이 봤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됐었을 때 인원의 변화와 함께 과연 내신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한번 주요 학과 위주로 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균형과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갖다 이해하려고 들면 합격자 분포나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나 일반 전형에서는 학교별 합격자 분포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갖다 좀 알아야겠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얼마였냐? 46.7%였습니다.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53.3%였죠. 근데 이제 지역균형 676명 중 일반고와 자gon고도 이제 일반고라고 생각을 한다면 646명, 그래서 이제 95.8%가 일반고 자gon고였죠. 그러니까 지역균형은 거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못 들어오죠. 자사고 학생은 2.8%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일반 전형을 본다고 한다면 1595명 중 일반고와 자gon고 학생이 464명으로 29.1%입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수시 일반 전형에서 발표하는 50% 것, 70% 것을 보면은 상당수의 학과가 대부분 다 특목고하고 자사고라는 거죠. 일반고의 합격자 비율은 30%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학과마다 차이는 있죠. 특목고 자사고아들이 선호를 덜하는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해서 이제 50% 컷도 된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발표한 50% 컷에 저희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이제 요 비율들을 보면 일반고와 자gon고가 29.1%고 자사고가 260명으로 16.3%고 외고가 216명으로 13.5%고 과학고가 144명 9%, 영재고가 310명 19.6%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어디가 수시 일반 전형 30% 전이 일반고다. 그 다음에 50%, 70%는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가 아니겠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대 입학수정관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서울대 지역균형 합격자가 내신 1.6, 1.7등급에서도 상당수 합격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균형도 단순 내신이 아닌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게 선발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균형을 갖다 자꾸만 이렇게 교과 성적 위주로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따 제가 이제 지역균형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균형의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분포를 보면은 일반고 학생들의 일반 전형에서 합격한 합격자 내신 등급을 넣어드렸습니다. 왜 넣어드렸냐면, 이렇게 비교과가 좋은, 왜 일반 전형이라는 것은 누구랑 붙는 거죠? 일반 전형이라는 것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랑 붙는 건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하고 붙어도 경쟁력 있게 합격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만약에 지역균형, 물론 이제 내신이 좀 낮으니까 지역균형 대상자는 안 됐겠죠. 하지만 이 학생이 특목고 자사고 못지않게 비교과에서 앞섰다라는 이야기는 의미 있게 일반고 학생들끼리 붙는 이제 지역균형에 지원했을 때도 분명히 지역균형도 뭐라고 했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게 내신 위주로 보지 않고 그 다음에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게 정성평가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고요. 2021학년도 입시에서 지방 일반고에 고급 수학과 고급 생명과학과 고급 물리 등을 이수한 지방 일반고 학생의 내신 1.4등급인 학생이 서울대 지역균형 의예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1.0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50%까지 1.0이었고 70%까지 1.1이었죠. 그런데 1.4등급인 학생도 지방 일반고의 학생도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얘기한 것이 이제 바로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5개 대학 공동연구로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갖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서울대학교도 올해부터 정시 모집 교과 평가를 들어가면
정시모집 교과평가의 핵심이 뭐냐면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분역기사항, 그 다음에 내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 등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맞춰서 진로 선택 과목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됐을 때 대학들이 가장 의미 있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게 이제 그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보는데 이 학생은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 고급 물리까지 했더니 1.4등급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그 연대, 고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 전후 정도가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의예과에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에서는 영재고 과고 학생들을 많이 뽑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재고 과고 학생들은 우리나라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이제 그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이제 의예과에 5명, 치의예과에 5명, 약과과에 8명을 합격을 했는데 연대 고대에서 선발한 거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갖고 저희가 한번 이렇게 내신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그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에 대한 내신들을 한번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지역균형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21학년도 수시대학 어디가 아직 이제 2022년도 입시는 나오지 않았죠. 의예과 뭐 37명이었고 3.35대 1이었고 50%가 1.0대였고 70%가 1.4대, 70%가 1.1대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4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년도 2022학년도 경쟁률에서 인원이 40명 그 경쟁률이 6대 1이었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일반 전형입니다. 뭐 당연히 그 1.58인 학생이 지역균형은 아니겠죠. 근데 이걸 왜 넣어드렸냐면 1.58인 학생이 서울대 수시 1차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뭐 영재고 과고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사고니, 외대부고니, 이런 이제 학생들, 상상고니, 이런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일반고 1.58 갖고도 비교과가 우수하니까 서울대는 이제 2배수죠. 거기에 합격을 한 겁니다. 저희랑 같이 준비해서 합격을 했던 학생인데 1차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한다면 조금 저렇게 1.4등급대인 아이가 지역균형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겠구나를 갖다 예측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근데 금년도 입시에서는 이제 인원이 42명 뽑고 그래서 50%과 70%까지 1.0, 1.1대라고 예측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에 이제 30%가 있기 때문에 저 30%가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인원이 늘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이제 진로 선택 과목,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들은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학생들 자신 있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 이수 내용을 갖다 충분히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한번 1.34등급대라 하더라도 그죠? 한번 서울대 지역균형에 한번 의예과에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화생공 같은 경우에 이제 2021학년 수시대학 어디가 19명이었고 경쟁률 2.53대 1이었고 50%거 70%까지 다 1.1이었죠. 저 비고가 이제 가로에 있는 인원이 충원 인원이고 4명이 합충원 합격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이제 2022학년도 경쟁률은 전년도죠. 17명에 이제 3.29대 1이었고, 저희가 1.60, 이거는 뭐 지역균형은 아닙니다. 일반 전형인데, 요건 일반고 학생들만 저희가 내신 등급을 넣어놨습니다. 일반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랑 학생들이랑 경쟁해서 최종 합격을 한 학생이 1.60 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고 학생이 비교과가 우수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합격을 했고 면접까지 합격을 한 학생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1.60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1.1 화생공이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이제 비교과를 갖다 점점 더 많이 보고 있는 평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19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50% 것은 1.1이겠지만 70% 것은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1.2등급 대도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정기정보 34명이었고요. 경쟁률 3대 1이었죠. 50% 것 1.2, 70% 것 1.3.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직위는 아닙니다. 일반 전형일 때 1.9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던 거예요. 2021학년도에요. 그래서 이제 본다고 한다면 1.3 미만도 충분히 어차피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대 직윤의 95.8%가 일반고죠. 그래서 일반고이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경쟁력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3 미만이어도 한번 이제 1.4다, 1.5다라 하더라도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고급 과목들하고
내가 학생부의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한번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 경쟁률 33명이었고 경쟁률 3.41대 1이었고 3명이 이제 충원 합격자였죠. 그래서 이제 19명, 근데 이제 대거 줄었죠. 대거 줄기 때문에 50%까지 1.1, 70%까지 1.2. 아무래도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는 뭐 서울대 공대에서 빅3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학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내신 등급인 학생들이 가겠지만 나머지 30%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1.3, 1.4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당연히 좋아야겠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 있는 내용이 좋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 생명과학부는 이제 16명이었고 4.56대 1이었고 2021학년도에서 50%과 1.2, 1.2였는데 1.3득인 학생이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22학년도는 13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은 4.54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였죠? 충원 합격자가 이제, 충원인 2명인 경우죠. 그래서 10명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1.2, 1.2. 그 뒷부분 가면 이제 충분히 이것도 1.3, 1.4라 하더라도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컴퓨터는 워낙 인기가 있죠.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컴퓨터 과학이니까 또 인원도 이제 또 17명에서 9명을 줄었고, 그래서 이제 1.0, 1.1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이제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좀 덜 나오는데 서울대를 갖다 가고 싶어 해.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 서울대 건축학과나 이런 부분들 한번 지원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건축 12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75대 1이었고, 경쟁률이 낮았죠. 아무래도 비인기 학과니까 50%까지 1.2, 그 다음에 70%까지 1.4였는데, 저 2.95가 특목고 자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저거는 직유는 아닙니다. 일반 전형에서 2021학년도에 2.95등급인 애가 서울대 1차 합격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만큼 이제 비교과가 좋기 때문에 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4 미만이라 하더라도 1.5, 1.6이라 하더라도 서울대학교에서 뭐라 그랬죠? 1.6, 1.7에서도 서울대 직윤에서 합격하는 학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갖다 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1.6, 1.7이라 하더라도 내신이 좀 부족하죠. 그런데 나 서울대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인기 학과를 노리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쟁률이 항상 높지 않죠. 2022학년도 경쟁률도 11명이 2.09대 1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1명인데 1.2, 1.4지만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 1.7이어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 같은 경우도 이제 학생들이 생명과학 쪽이나 생명과학 쪽에 넣기가 이제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이제 식품동물생명공학을 넣었죠. 10명, 경쟁률 4.2대 1이었고 1.3, 1.3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5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3명이 이제 충원 합격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명이었고 5.33대 1로 줄어들었는데 이제 충원 합격이 1명이었고 근데 인원이 8명이죠. 근데 인원이 좀 줄었기 때문에 50% 컷은 1.2 정도 되지만 70% 컷이 1.3. 역시 마찬가지로 1.4, 1.5도 충분히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경지역 시스템공학 같은 경우가 인원이 10명이었죠. 경쟁률 2.3대 1이었고 50% 컷이 1.5, 70% 컷이 1.7이었죠. 근데 이번에도 이제 7명이었고 1.71대 1이었죠. 근데 이번에 또 7명 됐습니다. 금년도 입시에. 그건 저는 1.5, 1.6. 충분히 1.7대여도 저는 인원이 줄었지만 역시 이제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이 좋다고 한다면 비인기 학과이기 때문에 충분히 1.6, 1.7등급인 학생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대 수학교육과가 이제 되게 인기 있죠. 교육학과 중에 수학교육과 인기가 있기 때문에 8명 모집에 1.1대, 1.3대였고요. 그죠? 요번에도 이제 5.8대 1로 경 높아졌죠. 근데 4명이죠. 그래서, 근데 수학교육과 같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1.1, 1.2 등급 정도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교육과를 보면은 6명이었고 1.83대 1, 50% 것이 1.4, 1.6이었죠.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 학교가 물리학과, 이런 물리교육학과가 조금 이제 학생들이 선호를 덜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번엔 3명이었고 4.33대 1이었는데 요번 4명이죠. 그래서 1.3, 1.4.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는 1.5, 1.6도 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얼마였죠? 56명이었고 3.5대 1이었고 1.2, 1.3이었고 충원년이 6명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제 55명 2.82대 1인데 인원이 대거 줄죠. 27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같은 경우도 이제 비교과를 많이 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 1.3대가 50%컷, 70%컷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은 어디로 가겠죠? 아무래도 이제 경영경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는 27명의 2.52에 50%컷이 2.52대 1에 50%컷 1.2, 1.1대 저희가 이제 1.64. 물론 이것도 이제 직유는 아닙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1.64인 아이가 이제 1차 합격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랑 경쟁했을 때 1.64가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비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서울대 경영도 1.3, 1.4라 하더라도 충분히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이제 워낙 인문 쪽에서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제일 인기 있는 학과 경영을 넣기 때문에 1.2, 1.1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경제학과도요. 40명 2.05대 1이었고 50%거 1.1, 2.5. 저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저희가 1차 합격을 했던 일반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넣어봤고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40명에서 20명으로 줄기 때문에 1.2, 1.2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지만 역시 일반 전형에서 2.5 등급인 아이가 특목고 자사고랑 붙었을 때 1차 합격을 했다라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1.3, 1.4도 저는 넣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소비자학과 1.2, 1.2였죠.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가 1.88, 3학년 학교 때 이 친구가 거의 3등급에 가까웠던 학생을 계속 올렸죠. 1.88이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최종 합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이제 소비자는 경영경제 다음에 이제 소비자니까 1.2, 1.2 정도가 되지 않을까 비슷하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같은 경우 1.2, 1.2 이렇게 됐죠. 근데 저희가 요번에 여기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1.48인 학생이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여기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회복지학부 1.3, 1.3이었죠. 그래도 역시 또 1.3, 1.3대로 비인기학과 같은 경우 아무래도 내신이 낮겠죠. 지리학과 같은 경우도 1.3, 1.3대였고 인원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봤고요. 역사교육학과를 보면은 이제 교육학과는 아무래도 좀 교육이 붙으면 이제 높죠. 그래서 6명 3.5대 1에 1.1, 1.2였는데 저희가 1.61인 학생이 이제 서울대 역사교육학과에 이제 합격한 학생이 있어서 일반고 학생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1.2, 1.4 이제 비교과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씩 비교과가 좋다면 이 정도도 충분히 되고 충분히 1.5, 1.6도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경쟁률이 3.67대 1.2, 1.3이었고, 이제 충원 인원 2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25명 6.48대 1이었는데, 이제 24명. 근데 여기서 이제 인원이 좀 대거 줄죠.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서울대학교가 지금 비교과를 많이 보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엔 1.2, 1.3대. 근데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 전형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내신이 약간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유전공학부는 골고루에 대한 비교과도 있기 때문에 내신도 같이 좀 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비교과를 서울대학교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1.2, 1.2보다는 1.2, 1.3 경우에 따라서 1.4, 1.5도 저는 자유전공학부에 대신 1.6, 1.7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제가 볼 때 1.4대 정도인 학생들 1.5 초반 이 정도여도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한번 자유전공학부에 넣어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